네, 오늘 현정회가 주최하고 서울과건이 주관 참여하는 단기 4359년 어천절 기념 학술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단군 표준영정, 현정회와 다군군 표준영정, 부제로 단군 표준영정이 국사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오늘 학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천절이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어천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생소한데요. 이 어천절의 어는 임금 얘기할 때 어입니다. 어가, 어전, 어명, 어사, 일단 어자를 쓰죠. 임금과 관련된 말인데 원래는 거느릴 어, 다스릴 어인데요. 하여튼 임금을 상징합니다. 천은 하늘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어천절이란 임금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날을 추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천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의 하늘, 임금이 하늘을 날다라는 뜻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늘로 가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임금의 서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역학연구소장 이흥국 님이 쓴 글에는 10월 3일 개천절은 알지만 음력 3월 15일, 양력 4월 17일이 어천절임을 아는 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많지 않다. 어천이란 주역에 때로 여선용을 타고 하늘을 난다. 시승 육룡 이 어천에서 취한 성어인데 어천절은 단군이 승천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천절의 대표적인 역사 기록은 단군세기와 신단실기에 있는데요. 단군세기에 보면 제위 93년 경자년, 단기 93년 BC 2241년 3월 15일에 당국랑군께서 붕어하시니 교회에 심리되는 곳에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단실기에 보면 단기 93년 3월 15일에 아사달산으로 들어가 신으로 화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참고로 해서 이런 기록을 그 기본으로 해서 단군 관련 많은 단체들이 어천절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민족 대백과사전. 이것은 현재 옛 기록이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또는 이 민간단체에서 정리한 사전인데요. 음력 3월 15일로 지상으로 내려왔던 한백엄이라는 단군을 얘기합니다. 단군이 하늘로 올라간 날이다. 단군은 무진년의 임금의 자리에 올라 93년 동안 조와 교와 치화의 은덕을 베푼 다음 경자년 음력 15일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천절의 설명입니다. 한민족 백과사전. 그래서 어천절 행사를 가장 이렇게 잘한다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현정회입니다. 현정회. 이 그림은 지금 어천절 행사 그림인데요. 어천절 행사를 물론 단군을 숙무하는 많은 단체들도 어천절 행사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현정회에서 단군 어천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면 어천절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모르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뿌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의 한번 뿌리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천절, 우리나라의 개천절 같은 미국의 그 기념하는 날은 독립기념일이죠. 독립기념일이 그 유명한 7월 4일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한 날, 미국이 처음 세워진 날, 우리나라로 치면 개천절이죠. 그날이 7월 4일인데 4th of July라 해가지고 7월 4일. 이날은 전 국민, 미국 국민들이 완전히 며칠 동안 아주 대행사를 벌입니다. 큰 축제를 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7월 4일을 기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개천절 행사와는 많이 좀 이렇게 비교가 되죠. 네. 그리고 제1대 대통령,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군왕건과 같은 분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국조, 미국의 최초의 시조, 조지 워싱턴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지금 그 전에 미국의 수도 자체가 미국의 첫 번째
단군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뿌리를 얼만큼 중요시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축달러, 미국이 기축달러잖아요. 미국의 1달러, 가장 많이 사용하는 1달러의 그 표지에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딱 새겨져 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은 그 나라의 뿌리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볼까요? 중국 이산은 하남선 정주에 있는 염황 이제 조각상인데, 염황이란 황제 헌원과 염제 신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국에 3명의 시조가 있는데 그 중에 황제 헌원과 염제 신농을 기리기 위해서 그 커다란 높은 이 악산, 그 바위산을 자체를 수십 년간의 그 조각을 해서 이 두 분의 시조를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화 3조당이라 해서 중국의 3조당 3명의 조상을 모시고 있는 곳, 거기에는 치우천왕, 황제헌원, 염제신농 좌상을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중화 3조당. 아주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치우천왕을 모시고 있고 가운데 황제헌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염제신농을 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역사 교육을 좀 역사 연구를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분들도 전부 이 중국 기록에 보면 동이족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동이족. 동이족은 뭘까요? 중국이 우리를 부를 때 한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칭할 때 고대로부터 동이족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동이족 출신입니다. 동이족 출신이면서 중국에게 문화를, 역사를 전달하고 역사를 부활시키고 창조했던, 역사의 문을 열었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중국의 3명의 시조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얼만큼 뿌리를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황제헌이나 치우천왕, 염제신농 시대 때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완전히 갈라졌던 시대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나의 시조를 통해서 화족이 나오고 동이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동이족으로서 중국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분이다. 그 중에서 염제신농을 보겠습니다. 염제신농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입니다. 제가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하는 그런 탄사가 나올 겁니다. 염제신농만 별도로 모신 또 신농대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자, 그러면 염제신농이 우리에게 얼만큼 가까운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구명이 지은 국어라는 책은 염제신농은 강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씨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 시가 전주강씨죠. 전주강씨에서는 집안에서는 염제신농이 가장 시조로 웬만한 분은 아시는 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염제신농이 강씨의 시조입니다. 시조. 그런데 여러분 그 서울 동대문에 가면 선농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농단. 이 선농단에서는 신농씨를 주신으로 해서 조선 임금들이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면서 지내던 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시대까만 하더라도 임금이 직접 나와서 봄에 그 씨앗을 뿌리고 소를 직접 몰고 이렇게 농사를 권하는 농자 천하지대 뭐 이런 말도 있죠.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 농사를 권하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임금이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선농제라고 하는데, 선농제 이렇게 농사를 이제 권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대제가 끝나고 나서 먹는 그 음식 이름이 원래 선농탕입니다. 선농탕. 선농탕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설렁탕으로 흐릅니다. 설렁탕이 되고, 그래서 이 설렁탕이라는 것이 선농탕에서 유래한 것인데, 임금이 선농제를 지내고 나서 전농동부 선농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같이 함께 신하들과 농민들이 같이 먹었던 음식 이름이 선농탕입니다. 그것이 설렁탕이 된 거죠. 거기서 먼저 염제신농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선농대제를 지낸 겁니다. 그럼 왜 염제신농에게 제사를 지냈는가?
이 염제신농이 최초로 농사짓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어떤 풀을 먹어야 되고 어떤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줬던 분이 염제신농, 우리의 직계조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은 염제신농이 우리 조상이라는 걸 모르고 중국이 오히려 그들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네. 태백일사 사망강경 본기의 기록에 보면, 그러면 완전히 염제신농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기록이 없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맥이 지은 태백일사에 보면 안부련 환웅 말기에, 안부련은 그 대파달국 시대의 7대 환웅입니다. 7대인가 8대 환웅이요. 안부련 환웅 지말 소전 이명으로 간병 우 강수다 했다. 안부련 환웅 말기에 소전이 명을 받고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는데 염제신농이 그 소전의 자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강씨다. 태백일사에 또 보면 기자신농 상백 초제야. 소전의 아들 신농은 온갖 풀을 맛보아서 이것은 쓸 수 있는 약, 이것은 쓸 수 없는 약, 이것은 먹을 수 있는 나물, 이것은 먹을 수 없는 나물을 전부 감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이게 독초를 먹으면서 또 기절했다는 그런 설화도 지금 전해져 오고 있죠. 이만큼 염제신농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농씨의 염제신농의 아버지는 소전이고, 그 다음에 염제신농, 그 후에 고구려 26대 와서 강인식 장군이 그 염제신농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 강씨 시조로는 강인식 장군을 모시고 있는데, 원래는 강인식 장군은 신농씨의 후손이고 신농씨는 소전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고구려 고분벽화에 염제신농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소의 머리를 들고, 그 다음에 손에는 벽시를 들고 이렇게 뛰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가? 소는 뭐죠, 옛날부터? 옛날에서 농사의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분이고, 벽시는 또 뭐죠? 농사의 대표적인 논농사와 농사를 신으로 모셔서 염제신농을 이렇게 반우수,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의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신화적인 인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고구려 고분벽화에 염제신농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중국의 염제신농을 가서 그린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신 거지. 절대로 중국의 신이 아니다, 중국에. 자, 그럼 우리나라는 염제신농은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단군왕검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있는가? 단군왕검과 염제신농의 차이는 약 1000년 이상 됩니다. 염제신농까지는 바라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단군왕검에 대해서, 단군의 고조선에 대해서 얼만큼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단군왕검의 영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949년에 대전교가 국회 동의를 받아서 정한 표준영정이 있고, 1978년 현정에서 봉안한 단군영정을 정부에서 단군표정영정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전해져 내려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현정에서 봉안한 그 단군영정, 표준영정을 단군표정영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전교 단군영정도 원래는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책자나 교과서나 이런 데는 현정회의 단군표준영정을 활용하고 있죠. 1978년 8월 달에 현정에서 봉안한 단군영정을 정부가 공인해서 단군표준영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직동에 있는 현정회의 단군표준영정, 이것은 상이고,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정부에서 인정한 단군표준영정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단군 성전, 단군 왕검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직도에 있는 현정회를 가야 되느냐? 꼭 가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국사교과서에 당연히 우리나라의 시조 단군영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보시면 2018년 이전에 국정교과서에만 보더라도 단군 표준영정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고조선에 관련된 기록이 거의 한 3쪽이나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3쪽도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나마
그나마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국조가 단군이라는 것은 국사교과서를 통해서 펼쳐보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2018년 이전을 하다도. 근데 여러분 놀랄 만한 것이 요 최근에 나오는, 이때는 국정교과서였습니다. 지금 거민정 교과서인데, 거민정 교과서가 약 한 8개 정도 종류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거민정 교과서를 한번 제가 보니까 2019년 이후에 거민정 교과서에는 단군 표준영정을 실은 교과서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거기다가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고조선에 대한 어떤 내용, 설명하는 분량이 반 페이지도 안 되나요? 반 페이지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요? 우리나라 고대사가 최소한 2000년을 이렇게 전해져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중에서 반이 단군 고조선인데, 단군 고조선을 설명하는 내용이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밖에 안 된다. 참으로 한탄할 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고조선이 아닌가? 고조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고조선이라는 역사를 지우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탄생 비하는, 대한민국은 조선을 이은 나라입니다. 조선과 대한민국 그 사이는 대한제국이 있죠. 고종 황제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버리고,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지금의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원구단에서 최초로 하늘의 천재를 지냅니다. 대한제국이란,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는 황제밖에 못합니다. 그럼 왕은 뭐냐? 왕은 천재를 못 지내고 지제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왕들은 천재를 못 지냈죠. 그럼 누가 지냈나요? 중국의 황제가 대신 천재를 지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청나라가 이제 기운이 쇠하고, 일본이 약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그 직전에 고종이 재빨리 대한제국, 우리도 황제다 이거야. 니네만 황제냐?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제국이란 뭐야?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제국. 그러면 대한이라는 건 뭘까? 이 대한은, 고종이 대한이라는 말을 쓸 때 뭐라 그러냐면,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한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한나라. 나라 이름이 한이다. 한인데 진한, 변한, 마한 큰 세 나라의 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합했던 나라가 고조선이다. 그래서 진한, 변한, 마한, 삼한을 합쳤다고 해서 대한이라 해요. 그 시대의 그 영토와 문화를 한번 우리가 복원해 봅시다.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진 거죠. 그것이 1897년인데 그것을 이어서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에서 1919년 4월 11일 날 나라 이름을 새로이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이름 졌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인가? 단군조선입니다. 단군조선은 원래는 진조선, 변조선, 만조선, 마조선이라고 부르기 전에 진한, 변한, 마한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 단군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이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주역들은 대전교였습니다. 여러분, 대전교는 뭐죠? 단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어떤 형태의 종교 단체가 아니고 그 당시는 일본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대종교란 이 옷을 입은 거지 지금처럼 그런 종류의 종교 단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대종교 출신들이 상해 임시정부의 주역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새로운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호를 제창했던 분이 신소고라는 분인데 이 신소고도 대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이란 고조선 진한, 변한, 마한을 합친 것을 대한이라고 했다. 그 당시에 영토와 문화와 철학을 잊지 않은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다. 민국은 뭡니까? 국민이, 백성이 주인인 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5년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 때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는데 다시 해방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죠. 그 이후에 만 3년 만에 남쪽은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하고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3년 동안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 제안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다수결로 정했습니다. 그 당시 나왔던 것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제안됐던 것이 대한민국,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한국, 그렇게 4개의 안이 제안됐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17표로 총 27명 중에서 17명이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서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호는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네, 상해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는 어디서 또 뿌리를 뒀다고요? 고종에 대한 제국. 고종은 어디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있다고요? 고조선의 삼환에서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하늘과 같이 큰 정치를 가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삼환에 고조선의 뿌리를 둔 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가교과서에서 당연히 전부 다른 나라는 다 마찬가지겠죠. 국사교과서에는 그 나라의 국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교과서가 국사교과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대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겠죠. 뿌리가 고대사에 있으니까. 근데 국가교과서의 뿌리 정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단군 표준영정이 수십 년 동안 국사교과서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그 단군 표준영정이 사라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우리나라의 그 뿌리를 알리는 고대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력 3월 15일 어천절은 국조 단군 안검이 하늘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조는 단군 안검입니다. 그러므로 국사교과서에는 당연히 단군 안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생겼으며 언제 나셨으며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건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처럼 7월 4일 날 우리나라의 개천절과 같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 그 전 국민이 축제화하지는 못하는 왕정,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국조는 우리의 뿌리는 단군 안검이라는 것을 국사교과서를 통해서만이라도 알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단군 표준영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전부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은 완전히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강사는 국사교과서 고대사는 반드시 단군 고조선을 어느 정도 상술해 줘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뿌리와 역사 문화를 반드시 어느 정도 교육을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뿌리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제가 여기서 학술 토론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발 국사교과서에서 사라진 단군 표준영정, 현정회에서 공인했던, 현정회에서 봉안된 단군 표준영정을 다시 한번 좀 실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사교과서에 고대사의 역사를 좀 더 상술해 주시고 표준영정을 다시 싣고 그것이 실어주고 국민들이 단군 안검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그런 국사교육이 다시 부활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대한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단군 안검의 승천을 기리는 어천절에 현정회와 단군 표준영정과의 관계, 그리고 단군 표준영정이 국사 교과서에서 사라진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 2가지를 추가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현정회가 단군 표준영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978년 새로운 단군 영정을 봉하면서 정부 공인 단군 표준영정이 2개로 존재하게 된 연유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에 단군 표준영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정의 단군 표준영정을 정부가
새롭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명길 서울가건 사무처장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첫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군 패전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949년에 대전교에서 봉안한 패전령정과 1978년에 현정에서 봉안한 대관군 패전령정이 있는데, 그럼 왜 1949년에 봉안한 단군 패전령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현정의 단군 패전령정을 다시 또 봉안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설이, 대전교의 단군 패전령정은 여러분 지금 나중에 그 네이버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풀잎으로 이 옷을 풀잎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풀잎으로 이렇게 좀 그거를 조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개 이제 사람들은, 야, 그 당시에 얼마나 옷이 없었으면 풀잎으로 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요. 그럼 고조선 시대 때는 굉장히 미개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가 아니었냐, 발달하지 않았냐, 이런 반론이 제기되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 풀잎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옷이 없어서 풀잎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이 풀잎이라는 것은 그만큼 단군 왕검께서 이렇게 소소하게 검소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론과 이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이제 1970년대 이후에 80년대에 들으면서 이 현정회가 본격적으로 이 단군 관련한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패전령정을 좀 더 나이스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정원에서 주관을 해서 단군 패전령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좀 나이스하다, 그런 평들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 그래서 국가에서 또 그것을 두 번째로 단군 패전령정으로 정했고,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대전교의 패전령정보다는 현정의 패전령정을 많이 좀 활용하고 있죠. 안타깝게 지금 사라졌지만 국사 교과서에 수록돼 있던 단군 패전령정도 현정에서 봉안한 단군 패전령정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전교의 단군 패전령정이 아주 열악하고 그건 쓸모가 없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좀 더 이제 나이스한 단군 패전령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단군 패전령정이 두 개로 정해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첫 질문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사 교과서에서 오랫동안 수록되어 온 단군 표준 영정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단군 관련한 국사 교과서에 역사 기록이 점점 씨가 마를 정도로 사라지고 빈약해져 가는지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명길 사무처장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학술 토론회 발표 때도 제가 강조하고 논의를 강조했지만, 국사 교과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국화, 그 나라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수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역사 기록만 알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그 나라 국민의 정체성과 뿌리를 알려주는 책이 돼야 되는데, 교과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뿌리는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주로 고대사에 있지 않습니까? 고대사. 근현대사도 중요하지만 근현대사에서 뿌리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 고대사에서 당연히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 7차 국사교과서 개정 이후에 8자 때부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조선의 기록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반쪽도 안 되고, 심지어는 거민정 교과서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편집한 그걸 출간하는데, 어떤 거는 뭐 세 줄로 딱 그냥 이렇게 고조선의 역사가, 고대 역사가 끝나버리고, 그런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럼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뜻이 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집위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큰 별다른 이유를 대질 않고 왜 그렇게 줄였는지 설명해달라 해도 무슨 그 정도면 됐지 않느냐. 국사교과서의 편집위원들이 알아서 한 거다. 교육부도 그렇게 설명하겠죠. 왜냐하면 과민정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국사교과서에서 고조선의 역사, 특히 단군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특정 종교단체나 이것을 자꾸 종교의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종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김이 자꾸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교과서의 내용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 사실적인 실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제시대 때 단군 조선의 당군왕검 탄생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이런 그것이 토테미즘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진짜 곰이 사람이 됐다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이 역사를 신화적인 것으로 이렇게 매도해 버리니까 이것은 역사 교과서에서 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여러분 조선사 편수의 역사 보면은 단군 조선에 대한 역사를 줄이자. 이건 이렇게 이런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거는 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 회의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국사교과서를 편집하는 역사 관련 교사분들이나 전문가들께서는 제발 그 단군조선의 이런 걸 신화로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가지 책들도 이렇게 참고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좀 싣고 그것을 우리의 뿌리를 강조하고 하는 그런 기록도 좀 하시고 단군왕검 표준정도 다시 올려주시고 그래야지 우리의 뿌리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고구려에서 찾겠습니까? 백제에서 찾겠습니까? 신라에서 찾겠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3개의 나라로 분할됐죠. 고구려의 뿌리를 찾게 되면 백제, 신라가 뭐라 그럴 거고, 백제에서 뿌리를 찾게 되면 고구려, 신라의 역사가 없어지고, 신라에서 뿌리를 찾고자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의 역사, 고조선에서 뿌리를 찾아야 되고 그것을 강조해야 되고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뿌리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이것을 자꾸 신화로 바라보고 특정 종교에서 이것을 신화로 실어서는 국가교과서에 이것을 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을 실제 역사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이 고대 역사의 뿌리의 역사를 좀 많이 좀 국사교과서에 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겠습니다. 네, 우대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근대사의 많은 격동과 풍랑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민주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우리의 이런 5,000년의 우리의 고유한 문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찬란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요즘처럼 K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역사가 5,000년 역사 특히 단군 조선과 국조로서의 단군의 위상이 잘 정립돼서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를 보다 더 문화국가로서 또 세계의 그런 홍익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이번 학술토를 통해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대환 박사님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또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천절 기념 학술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